본 방송은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약 시작도 못하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 가정에서 시작되는 마약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 바로 부모님이시죠. 오늘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회에서 김영진 회장님과 구민서 부회장님, 사무국장님이신가요? 네.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희들은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이제 경기도 지역 학부모는 이름이 지부 개념인데 네. 따로 네이밍이 정확하게 아,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 학부모회.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 네이밍만 그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인천은 인천지회가 아니라 인천학부모회. 경기 학부모회. 인천학부모회, 천안학부모회, 아산학부모회, 아. 강원학부모회, 제주학부모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울은 서울학부모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 소개를 안 하셨어요? 그 소개는 거기에 지금 경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네. 그리고 평학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줄여서. 주로 그렇게 부르죠. 예,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입니다. 풀네임이 네. 좀 길지요. 그래서 네. 또 요즘에는 평학, 경기 평학 이렇게 하면 네.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 평학에 제가 풀네임을 잘 몰라서 평학 쳤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네이버를 아직도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것까지 다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일까요? 저희들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교육의 앞에 섰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가장 평학하면 딱 생각나는 게 평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정말로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학 무상화. 지금 대학 점점 무상화. 더 결국에는 평학에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은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무상해야 한다. 그래서 무상화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고교 무상화까지 돼 있는데 그것들을 더 확장력 차원으로 대학도 그리고 그 차별 서열화 대학이 아닌 정말 진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고 지금 많이 다가왔습니다. 대행진을 하게 되는데 평등 내일인가요? 네, 내일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 대혁명을 위한 행진을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좀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교육계 전체 나오는 거죠. 평학만 하는 게 아니라 병학도 하고 뭐 다 옵니다. 참학도 나오고. 예, 다 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각 지부별로 또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데 네. 대무평이라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쵸. 정교조 선생님도 네, 계시고 네. 뭐 엄청나게 교육적으로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너무 기다리셨어요. 네, 지금까지 평학 경기학부모의 김영진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신 맹달님 아니 구민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평학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맹달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랑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본인 소개를 그렇게 짧게 하시나요? 네. 더 하실 말씀 소개가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네. 얼마 있으면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인데요. 네. 저는 수원 대책회의에서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즘 이태원 참사 3주기 준비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지역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보라리본 갖다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도 꽤 희생자 분들이 계셔서 네, 각 지역에 네, 보내드리고 왔는데 어떤 그 우만동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에도 우리 동네에도 희생자분이 계세요. 이러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너무 흔쾌히 비치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리본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오늘 머리에도 보라색 네. 리본을 보라 보라로 네 대표님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그 특히 학생들에 대한 그 권익도 보호하고 계시고 하지만 오늘 특히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김영진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시선에서 네.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하시는 현실이 어떠신지요?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과거하고 지금 제가 좀 올드 버전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하고 지금의 현재 그런 마약 유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런 게 접하는 게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밀접하게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들 계시죠. 저도 많이 놀랐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깜짝깜짝 놀랐죠. 주변에 가까이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신다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지만 네. 마약류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네. 다양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주변 저도 그런 쪽으로 관계하는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웃음가스를 이용해서 헬륨이라는 거잖아요. 예. 헬륨이나 헬륨도 목소리 변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산화질소 이거 넣으면 웃음 기체라고 하죠. 네. 화학계로는 N2O. 네. N2O로 이게 그 마취가스입니다. 마취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마취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틀으면은 몸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다 그래서 그쵸. 스마일 가스로 불리잖아요. 네. 이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그걸 마시면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따라할까봐. 아예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런 거나 그다음에 정말로 마약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보다도 SNS가 좋아진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사회적 구조.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좀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SNS나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뭐 아주 그렇게 예전보다도 그 오프라인에서만 됐던 시대와는 완전히 틀리죠.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하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갖다 준 사람 뭔지도 모르고 갖다 주고 보낸 사람도 얼마나 쉽습니까? 택배로. 네. 우리가 흔히 택배로 하는 딜리버리가 아닌 공공의 기관들이라든지 어쨌든 우체국 택배나 뭐 이런 다양한 택배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수많은 택배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되게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민사님은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감을 좀 하시는지. 제가 20살 때는 네. 좀 소위 조금 이렇게 강남이나 유학파 친구들이 그런 클럽에서 그런 약물을 이렇게 접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쟤네들은 저런 걸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정말 누구라도 손쉽게 약물을
내가 구입하고자 한다 하면은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정말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좀 무서운 오빠들이 그 본드 뭐 이렇게 아, 그쵸. 부탄가스 막 그쵸, 이런 그쵸.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요즘은 정말 이 정도를 뛰어넘는 네, 약물, 뭐 마약 이런 게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네. 올해였었죠. 그 여중생이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수원역을 배회했던 그 뉴스도 봤었는데요.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주변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막 마약 관련 이야기가 이런 게 뭐 심각성이나 이런 이야기 좀 오가고 있나요? 근데 저는 아직 아이가 고등학생이면은 좀 얘기를 할 법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학부모들 만나서는 이런 얘기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약간 어떻게 아. 그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음. 그래서 그냥 애들이 학교에서 뭐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다 정도만 얘기를 나누지 구체적으로는 잘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어요. 네. 영진 님은 고등학생이죠. 영진 님. 네네.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죠. 예. 막내 따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예예예. 혹시 그 관련 학부모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저희들도 주변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는데 음.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없지만 좀 뭐랄까요? 약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의 시대에 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뭐 Z세대도 예전에는 나이 차이로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같아도 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커지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주변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약물 특히나 이제 그 어쨌든 정서적으로 신경 안정 쪽으로 약물을 많이 그 그게 약물을 한다고 보지만 정신적으로 좀 먼저 안정제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시험 때문에 그게 그 약간 보통 보니까 제가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시험 잠 안 자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류를 먹는 경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에서도 막 그게 좀 심각하게 특히 강남 쪽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이런 질문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내 자녀가 마약류에 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아이가 ADHD가 있어 가지고 아. 그런 약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가 항상 궁금해해서 "엄마 나 이 약 왜 먹는 거야?" 이래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좀 하긴 그래서 "이게 너를 좀 도와주는 약이야. 너가 마음이 앞서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이 약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마약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음. 근데 저거 하면은 기분 좋아지면은 괜찮은 한 번 하는 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헉헉하셨겠다. 예 진짜 허걱했었어요. 너무 허걱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로 먹는 이 약물과 저 약을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되셨겠어요. 고민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떤 우울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더 노출되기가 네 그러니까 쉽겠네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경계나 이런 거는 쪼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친구들은 쪼끔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네. 영진 님은 혹시 내 자녀가 그렇게 노출된다는 그런 사실 그 큰애는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요즘 어, 대학생들도 장난 아니라던데요. 예, 대학생들 고등학교 때 보면 그렇게 특정 음료를 그러니까 카페인이 고함량으로 든 카페인을 네네네네네. 계속 많이 사다 놓고 먹더라고요. 뭐 음. 작은 애도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약으로 가까이 가는 마 것들이 맞아요.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먹지 마라. 그래도 예, 그 시험 먹어. 막 기간에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되면 그게 효과가 크게 안 나오잖아. 맨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지지만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더 높은 점점 세지는 예, 걸. 세진 걸 요구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까이 된 것들이 그런 음. 건데 저도 뉴스를 보면 음. 아이들이 야 이거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그 주면 공부할 욕심에 그거 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어쨌든 마약류가 되면 이제 중독성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낮은 단계는 바로 그런 어쨌든 고카페인 음료. 카페인 함량이 높은 거라든지 강장제가 들어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일정 정도 그런 것들도 끊을 음.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저도 꼭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 이상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때로는 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런 마약류 예방 교육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구민서님이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네, 저는 요새 태풍 상사라는 그 드라마가 하는데 네. IMF 때에 네. 그 청춘들의 드라마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그 드라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는 문제없어 노래가 나오는데 네. 힘도 나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네. 나는 문제없어 신청합니다. 네, 저희 이야기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황규영이 부른 나는 문제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문제없어. 네, 나는 문제없어. 네, 너무 힘이 납니다. 네.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에서 또 마약류 예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마약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게 좀 어렵잖아요. 대놓고 뭐 갑자기 야, 너 마약해야 해. 뭐 이럴 수도 그쵸. 없고, 뭐 주변에 있어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참 되게 애매한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아이가 그게 한번 해봐도 괜찮으니까 그럴 때 되게 가슴이 덜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이가 그 얘기했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가 어떤 그 집중력을 향상한다고 꽤 이제 강남이나 그런 쪽에서는 무슨 무슨 센터, 뇌 강화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그 집중하는 약을 처방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내가 이 약을 먹고 어디 대학교에 갔다 이런 후기들이 홈페이지에 짜르륵 나오고 어머, 그 정신과 전문의가 아침 방송에도 나오는 의사거든요. 어머. 의사였었는데 사실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 약이 그냥 무슨 이렇게 우리 뇌 브레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인 그러니까 그런 정신의학과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가면서 보면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센터구나. 그래서 그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먹은 적이 있는데 또 그만큼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작용이 그런 걸 있고. 조절한다는 게. 근데 약을 먹으면은 집중력은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 약이 안 먹으면은 집중력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의 그대로인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먹어서 그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운데 그게 어쨌든 브레인 센터 뭐 브레인 어쩌고저쩌고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기도 했고 아이가 그 얘기했을 때는 너무 무서운데 학교에서 교육은 시켜주는데 부모 교육은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어디서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알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일단 학부모 마약 예방 교육도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저 그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영진님 말만처럼 그 고카페인 음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뭐 이런 걸 부모들이 모르니까 그렇네요. 영진 회장님은 어떻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어떻게 꺼낼 수가 있을까요?
꺼낼 수자 있을까요? 아이랑? 마약은 쉽게 말은 못하죠. 근데 그죠. 이제 마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응. 중독성이나 응. 이 카페인 고함량 음료들에 대한 뭐 어쨌든 몸의 부작용들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러면 신체 리듬이 깨진다. 그래서 그거 먹지 말고 일단은 입시 경쟁 교육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뭔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ADH 약들이 그 약들이 주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애들을 처방 받아가지고 그 처방 아니면 안 주거든요. 그쵸. 그 의사 친한 의사들 갔다가 모셔가지고 그 약을 타다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 그 순간에는 집중이 잘 되죠.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 약물의 힘으로나 이렇게 해갖고 올림픽 금메달 따면 박탈하는 그런 맞죠, 맞죠, 맞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서는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정 정도는 그런 것들은 뭐 고카페인 함량의 음료들은 좀씩 줄이거나 특별할 때만 먹는 거지. 그럴 네. 때는 식품 중에서 타우린이 많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런 그걸 것들 먹여야죠. 그런 것들로 식품으로 대체하지 약물로 대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인가요, 타우린? 예. 오징어 많이 먹이는데요. 두 종류가 그렇습니다. 두 두 종류. 종류. 네. 예. 근데 내 아이가 네. 아까 그 민서님처럼 마약이 궁금하다거나 음.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딱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영진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어쨌든 중독성이 있는 건 안 되라고 하고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되면 단호하게 왜냐면 한 번 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마약이다. 그래서 그래서 주로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런 걸 하려면 가장 좋은 공부 잘하는 방법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농구를 뭐 한 시간 동안 짬을 쫙 빼거나 거기에서 오는 도파민이 머리에서 쫙 나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집중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자기 땀 흘릴 만큼 30분 이상 1시간씩 쭉 뛰어주고 그 다음에 하면 약물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물은 몸을 해치지만 운동은 몸을 좋게 하면서 머리를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도파민도 향상되고 그리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뇌세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세포를 활성화시키냐면 세포가 이게 활성화되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30초 동안은 죽으라고 뜁니다. 있는 힘을 띄어서 뛰고 그게 그러면 헉헉거리잖아요. 곧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좀 쉬었다가 이거 인터벌이 이런 건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한 몇 회 해주면 이 뇌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약을 잊게 하는 좋은 운동이죠. 저희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는 말씀 못 하셨지만 한 번 더 그 자녀가 마약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한테 더 궁금함을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저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부작용 여기에 대한 왜 위험한지 아이한테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면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말을 못했죠.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때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놀래서 네.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 뭐 이렇게 검색어를 치니까 네. 제 SNS에 그 살 빼는 나비약 있잖아요. 그게 광고로 뜨는 거예요. 그게 마약류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가 PD분이 막 이렇게 도로에 휘청휘청 거리고 네네네. 그랬던 뉴스 네. 몇 해 전에 엄청 크게 났었는데 그분이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나비약을 먹었대. 근데 이 나비약이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그런 마약류
그쵸. 여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네. 다이어트라고 그러니까 또 저도 기가 네, 솔깃해지려고 근데 그래요. 다이어트 이것만 쳐도 그래서 그 방송에서 나비약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손도 대서도 안 되고 막 그러네요.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 약이 저한테 뜨는 거예요. 여학생들 진짜 네. 위험하겠는데요. 그래서 여성 친구들이나 어쨌든 살 빼고 하자 하는 음. 뭐 남성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다이어트라고 치면은 음. 어쨌든 그런 걸러짐이 없이 SNS에서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뭐 몇 킬로 감량 쇼츠로 또 나와요. 야, 너네 그거 아냐? 이 약 먹으면은 뭐 몇 킬로가 2주 만에 빠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무분별한 에센스 컨텐츠가 네. 진짜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약도 뭐 이 약을 먹고 내가 서울대에 갔다 이런 쇼츠들이 진짜 이게 근데 또 이게 심지어 AI예요. 아하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를 정말 걸러낼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약간 미디어 리터러시 맞아요. 교육과도 그 연결될 것 교육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같고 너무 심각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 나비약 떴을 때 좀 소름 끼쳤어요. 좀 본인의 알고리즘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것 쪽으로는 뜨지 않게 좀 하는 것도 예방도 필요할 것,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역시나 이게 다 모든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라 맞아요. 마약 예방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마약류 예방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전 시간에 1회차, 2회차에서는 학교를 그 이제 전직 전직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막 배포되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를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도 만드시고 이거 중요하다고 캠페인도 하시고 학교에 막 이런 거 교육하라고 교육을 하자 더 세게 하자고 찾아갔는데 학교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의 입시나 이런 것들이겠죠. 외면당하고 교육을 더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하지 않대요. 학교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이 그냥 그 있잖아요. 했다 안 했다만 되는 그 정도라서 이게 진짜 이 심각한 이 상황에 충분하지 않은 마약류 예방 교육이 있어서 학생들, 학부모들, 뭐 이게 또 지역 사회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제가 1회차, 2회차 방송을 들으면서 공감했거든요. 예. 또 학부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더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서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네. 필요하고 이 지역 사회랑 예. 모두가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평화에서 캠페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뭐 같은 이야기지만 좋은 제안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한 단체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대하시면 뭐 되죠. 여러 가지에서 네. 어쨌든 마약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마약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들을 마약류들이 네. 이렇게 중독성 있는 화학 물질들이 네, 다 네. 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그랬을 때 모였을 때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한 미리 사전에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돼야 네. 되겠죠. 또 어떤 류가 마약류로 되는지조차도 맞아요. 사실 학생들도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교육 그런 거부터 좀 알아야지.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그 취급해서는 안 됐구나, 먹어서는 안 됐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이 생길 텐데 그런 거부터도 잘 모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 노래 좀 듣고 올까 봐요. 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김영진 회장님. 네, 어떤 곡 추천하시죠? 제가 캐디언의 요즘에 그 골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재 가수의 그 연습 목소리. 생활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네. 노력이 없었다면 나타날 수도 없었던. 맞아요. 그래서 그 연습 생활 그 어려운 걸 하면서 결국에는 꾸준함이 어쨌든 성공 네. 그리고 자기의 그것들을 드디어 빛을 발해서 그분에게 축하드리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해 줬고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계속 뭐 마약류 이런 도움 없이 본인의 노력과 예,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멋진 곡이 탄생했으니까 고음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근데 내일은 우리 교육혁명 행진 때 그 뭐지? 저승사자 컨셉으로 가신다고 아하. 하시는데 캐대안이 아닌 그 소다. 아, 사자 보이스 컨셉으로 이제 남자니까 가려고 했는데 캐대언으로 가요? 캐대안으로 가셔야죠. 캐디언으로 가면은 욕 좀, 먹어. 욕 먹을 것 같고 주책이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맥날님은 어떤 버전으로 가세요? 아, 저는 내일 그 영통 커피 축제여가지고 커피 아. 축제 갑니다. 아, 네. 내일이군요. 네. 내일 행사가 너무 많네요. 맞아요. 네. 그 우리 흔히 그 이삿날 뭐 자꾸 뭐 하면 결혼식 날 나면 길일이다 그러는데 내일이 그런가 길일입니다. 봐요. 그래서 네, 엄청 우리 많아요. 화성 행궁 광장에서는 차별철폐. 경기도 차별철폐 행진이 또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일 행사가 곳곳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뭐 저희가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교육이 우선으로. 네.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가고 네. 우리 사자 맹달님은 보이스는 아니지만 사자 할배. 그래서 사자 보이스 옷을 사자 못 구했습니다. 아재? 그래서 그냥 간만 써도 되지 칸 않아요? 있잖아요. 라용이 있잖아요. 네. 가- 간만 써도 되죠. 아니요. 그 저기 그냥 저번에 선전할 때는 삐에로. 삐에로 복장으로 이제 뛰어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효과가 없을까 내일은 맨몸으로 올라가려고. 간만 써도 사자 보이스 맞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비주얼이 그쵸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네. 살 빼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캐대언에 나왔던 캐대언 뭐의 준말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야거죠. 오.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 따님 때문에 그렇구나. 자질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캐디언을 봤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애니메이션 영화래.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그 여름 방학 때 다 모였어요. 여름 방학 때 다 방학이니까 그래서 봐보자 이랬는데 보는데 딱 끝나고 뭐 나 봐 그런 거 나 영화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보고 나서 끝나서 한순간도 눈을 못 뗐어요. 그쵸. 그래서 음. 딱 끝나자마자 내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었죠. 저 3번 봤어요. 지금 저는 2번 보고 중간중간 계속 쇼츠 보고 3번째는 그걸 또 그 노래 버전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계속 3번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캐대언의 골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든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이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솔직히 마약 예방 교육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음. 학교 시간표 보면은 뭐 어느 네. 날은 마약 예방 교육 이렇게 있어서 네. 교육을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학부모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작년인가 어떤 도의원 분이 네. 내가 약사니까 아이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면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초등이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서 무슨 초등학교 애들한테 마약 교육을 한다고 그래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초등 고학년 네. 때부터 좀 공부가 필요하구나 학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의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불쾌감을 느낀 저를 반성합니다. 네. 그래 반성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도 무슨 사탕 같은 게 있어서 그 초등학생도 마약의 그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영진님은 그 지금 혹시 현재 마약 예방 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교육도 필요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넘어서 네. 그것들이 어떻게 편지할 건지 시간 할당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내용의 어느 깊이 정도든지 그다음에 학교 단위 학교별로 네.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음. 면밀하게 진행돼야 되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아까 음. 쉽게 많이 먹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카페인 음료를 자기가 몇 개 먹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도 일정 정도 그런 것은 약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그런 유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방 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좀 심도 있게 하고 그 내용도 가정도 학부모도 다 알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안내가 일단 돼야겠군요. 네, 이런 교육을 했다고. 그렇죠. 네, 네.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여기서 행군 갈 때 보면은 네. 그 상표 이름 말하면 되나? 그 안 돼요. 뭐 땡으로 해주세요. 땡땡 그 햄버거 가게 가기 전에 아, 네. 경기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렇게 건물이 보이는데 항상 거기 지날 때마다 저기서는 어떤 교육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또 그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님께서 네. 그 대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에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아, 마약 네. 중독 네네네. 얘기를 그쵸. 하시는데 좀 되게 슬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분이 얘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정말 가슴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어, 일단 그 시작도 안 하게. 그 제목이 저희가 마약 시작도 안 하게거든요. 이 시작하면 그 중독이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게 예방 교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뭐가 집행유예 기간인가 아들이 정말 잠깐 외출을 나왔는데도 마약에 손을 대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너무 그 정말 이게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로 혼대선 안 되지만 너무 유혹이 많다 이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좀 사명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얼굴에서 빛이 나 너무 궁금해서 바로 보이는 라디오를 켜봤거든요. 근데 네. 정말 큰 사명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육도 저도 좀 사실 부모로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았으면 교육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 드려도 좀 답하기가 그러실까요, 김영진님? 그렇죠. 이제 그 어쨌든 일반적으로 만연해 네. 있는데 네.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라면 그렇다 두고만 볼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종류로 사회에 어쨌든 알려야 되잖아요. 위험하다. 그쵸. 그것들을 가까이 있다. 네. 당신 가까이에 마약류가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들. 네. 일단은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학부모로서 그럼 이렇게 마약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캠페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회 단체들도 있고, 네. 초등학교는 녹색회, 네.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우리가 우리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활동에 대해서 네. 또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단위 학교별로 과거에 코로나 때 많이 끊어졌던 그런 단체 활동들이 많잖아요. 학교 네. 단체 활동들이. 네. 그런 것들을 서서히 다시 좀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들이 유효하고 좀 필요성이 있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단체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학부모회 활동하신 분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학부모회 그 뭐 결성 못하게 됐다면서요. 학부모회 자체 활동이 없습니다. 없- 해만 학- 있고 해만 있고 활동을 뭐 활동 못해서 뭐 지원금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뭐 학교에 무슨 요청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아, 진짜예요? 예.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네트워크가 다 아. 단절돼 있죠. 아니 원래 학교 교육이란 건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이게 삼일체가 아니라 삼주체가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사실은 이런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하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좀 안타까움이 커요. 네. 그게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 지원하는 학지가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네. 27년도까지 고용이 돼 있잖아요. 10 27년도.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그냥 직위만 있고 지금 월급만 나가는 상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대안학교도 그럼 학부모회가 없나요? 이 민서님은 자녀가 대안학교 네, 다니시니까. 그 작은 아이가 대안교육기관 다니고 네, 있는데 네. 따로 저희 연대체가 있긴 해요. 네, 아. 그래서 23개 학교가 연대해 있는 경기 지역 대안교육협의회가 있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희 소통하고 그러는 구조는 있긴 해요. 학교에 그렇게 뭘 요구하고 그러나요? 같이 뭐 공유되는 내용을 학교에 전달하고 이 정도. 아, 그거 대안학교는 의외로 또 그런 네, 게. 네, 네. 저는 그래서 학부모회가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저도 학부모회 활동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열심히 했었는데 대학을 가고 나서 이렇게 좀 잠시 떠나 있었더니 이렇게 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지금 교육에 예전에는 3주체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육의 5주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5주체예요? 어떻게? 예. 교직원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뭐 4주체, 5주체 이야기해요. 음. 그런데 이제 뭐 주체들의 그 3주체에서 가장 어쨌든 학부모들의 학교의 개입들이 전면 배제되고 있고 학부모회가 원래 존재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맞아요. 주 목적이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생겼고 근데 음.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 아이들을 맡겨놓고 학교 마음대로 아이들 예, 이러는 건가요? 지금은 뭐 학교도 뭐 그렇지만 다 전체적으로 교육계가 그래서 교육계가 지금 딴 나라 세상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혼자서도 그러니까 학생과 교직원과 뭐 교육청 이쪽으로 해서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교육을 맡기는 우리가 수요자잖아요. 우리가 요구했고 학부모가 요구했고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의 네, 네.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잘 살아가게끔 교육을 시켜달라고 맡겼는데 글쎄요. 그럼 저희가 이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에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요구를 못 하나요? 권리가 없는 게 권리가 있는데 요구를 못 하나요? 그 요구할 수도 있죠.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진행해야 될 행정이 안 움직이죠.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 잠깐 머리 식힐 겸, 화도 식힐 겸 노래 듣고 올까 봐요. 네, 그 민서님 무슨 네. 곡 추천하실 건가요? 제가 그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가 쓴 안경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진짜 그 민생지원금 받아가지고 네, 저 봤어요. 네, 큰 마음을 진짜 큰 돈을 써가지고 그 안경을 사고 머리도 파마하고 그 안경을 썼는데 애들이 엄마 악동 뮤지션 이찬혁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 제니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추천곡은 Like 제니. 네, 그 패기구와 제니가 콜라보한 Like 제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Like 제니 듣고 왔습니다. 네, 제니가 되고 싶었으나 이찬혁이 돼버린 맹날입니다. 네, 네, 그 안경 쓰신 걸 봤거든요. 처음엔 누구 닮았다 싶던데, 네,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 그 학교 교육이 마약류 예방 교육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충분한가 그리고 또 학부모로서 저희가 또 지역 시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활동을 해야지 또 이런 마약류 예방 교육이나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일지 이야기 더 나누기로 해요. 네. 사실 진짜 이 아이들이 이런 약물에 손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거 그냥 괜히 심심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뭔가 좀 마음이 공허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더 예뻐지고 싶거나 살 빼고 싶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쉽게 손을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사실은 너무 미안하죠. 어른으로서 그쵸. 너무 입시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또 외모 외모 평판 엄청 중요시하는데 더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진짜 이게 저는 이게 한 사람의 문제 저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저 아이가 뭐 나약해서 저 아이가 뭐 이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진짜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평학에서 늘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입시 네. 문제의 그 어두운 면이고 음. 또 외모지상주의의 어두운 면이 또 이걸로 또 대변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이야기 나누면서 드네요. 그 회장님은 저희가 그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저희 이런 지역 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건강해야 우리 노후도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 물론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어쨌든 미래 세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나 기성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이 안 되게끔 좀 정신 차리고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시켜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도 좀 건강한 쪽으로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교육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 기성세대들이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청년들이 그걸 우선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태어나자마자 그걸 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책임이 있죠. 이렇게 네. 우리가 진 문제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좀 정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네. 혹시 평학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은 계신지? 일단은 이제 이거 지금 하반기에 네. 지금 중점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내년도에 일부 부분에 있어서 전체 회의들을 통해서 이 네. 부분하고 어쨌든 평학이 전체 교육계 학부모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어쨌든 청과 교육부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활성화가 아니라 예방 교육이 더 예방 교육이든 교육 시간이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우리가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고안해라. 이렇게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쉬운 것은 빠른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성명서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성명서 이런 거 하면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민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저희 대표님 말씀 동의하고요. 음, 네, 저 학부모 단체가 같이 연대해서 뭔가 행동을 하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로서 이런 그 마약류 예방 교육이나 마약류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는 점, 그 정책이나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한마디씩 하시죠. 정부나 지자체들은 다 일맥소통한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침들이 내려오면 각 지역 지자체에서나 기초 지자체에서 다 할 텐데 이것들이 어느 한 단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쪽에서는 교육 쪽이 있고 교육이 또 밀접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공교육에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을 각 단위별로 행안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 곳들로 다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단체만 밀어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협력해서 빠르게 그 주체 세력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교육부가 움직이고 각 행정관들이 움직여줘야지 되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민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진짜 모두의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말 실수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나 한 번 하면 끝났어 이게 네, 아니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또 회복적 메시지를 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야, 이거 네. 손 대면 넌 인생 나라 그쵸. 끝났다라고 하면은 네. 더 숨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이거 회복할 수 일어날 수 있다. 있다. 네. 라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두가 네, 행복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어쨌든 중독성 약물에 접하는 것들이 경로가 너무 다양해요. 네, 본인이 좀 호기심에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연치 않게 야 음료수 한 잔해 그리고 음료수를 맞아요. 먹었는데 그 음료수가 마약이 그 음료수 또 생각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독성을 요구하는 그 안에 조금씩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 약물에 중독되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은 남이 주는 음료 절대 먹지 마라 맞죠, 이런 맞죠. 교육 하잖아요. 예. 이렇게 뭐 덮어놓으라고 예. 하고. 근데 어제 제가 그 이태원 피켓팅 하는데 누가 저한테 어떤 종이를 주고 갔어요. 향기 맡으라고. 근데 내가 너무 좋다 이랬는데 순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게 뭔 줄 알고 내가 덜컥 받아가지고 받고 고마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이런 모르는 타인이 주는 어떤 음료나 뭐 냄새 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호의를 받아들이지 마라라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 네. 그러네요. 집에 가도 당장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네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다 보면 또 너무나 사이가 경직되고 삭막해지죠. 맞아요. 막 이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네. 그렇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정인데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모르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 사이가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각박해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서로가 좀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을 아예 유통이 안 되게끔 차단하면 그리고 믿고 언제 예전에는 밥도 먹고 같이 먹고 그런 사이였고 뭐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사회가 네, 점점 되는 게 좀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평학 김영진 회장님, 그 구민서 사무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회장님이 어떤 노래죠? 유정성 씨의 질풍가도 신청하겠습니다. 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